안녕하세요.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프리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대결.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프 커리, 드레먼드 그린, 앤드류 위긴스가 결장한 채 디트로이트를 홈에서 맞이합니다. 디트로이트 연건들의 밝은 미래와 더불어 골든스테이트 벤치 멤버들의 경기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몇 가지 장면을 통해 워리어스 뉴 페이스들의 공격력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장소는 체이스 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에 개장을 했죠. 자, 그리고 베이 브릿지도 보이네요. 빨간색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 하얀색은 베이 브릿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리시즌인데도 아주 많은 관중들로 들어찼고요. 자, 이제 케번 루니가 굉장히 살을 많이 빼고 나섰습니다. 요거 케번 루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듀란트 같기도 한데, 자, 케번 루니가 포잼 스킬을 활용하는 장면이고요. 자, 투맨 게임 픽앤팝이죠. 케번 루니가 굉장히 슛을 많이 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렇게 스크린 이후에 동작들이 빨라야 됩니다. 케번 루니는 지난 시즌까지 지나치게 몸을 증량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대 후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케번 루니가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이 프레임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살을 많이 뺐고요. 스크린은 워낙 잘 세우는 선수입니다. 지금 케이트 커닝햄에게 완벽한 스크린을 세웠고, 그리고 획 돌아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케번 루니는 동료를 많이 봤죠. 카일 앤더슨에게 패스를 했을 겁니다. 지금 GP2도 얘기하죠. 쏘지 말고 패스해. 하지만 루니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점퍼를 많이 던질 거라고 공언을 했고, 곧바로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GP2가 공을 잡고 버디 힐드에게 이렇게 3점을 도와줍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카일 앤더슨에게 공을 주지 않고, 왜냐면 스위치가 됐잖아요. 곧바로 드레먼드 그린처럼 3점 라인 바깥에서 드리블 핸드오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공을 잡은 지점이 어디예요? 로고입니다. 로고. 여기서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 리그에 많지 않아요. 버디 힐드는 그만큼 슛이 좋은 선수라는 거. 자, 이번에도 이제 케번 루니와 포뎀스키가 투맨 게임을 하는 척 합니다. 자, 그리고 루니는 반대쪽으로 지금 스크린을 걸어주죠. 자, 이 장면도 둘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버디 힐드가 올라와서 투맨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케번 루니가 볼 스크린 걸어주고, 그 다음에 포잼스키를 완전히 외면한 채로 몸을 획 돌려서 여기 있는 모제스 무디 쪽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모제스 무디를 위해서 오프볼 스크린을 걷어주겠다는 사인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지금 트월러서 이렇게 들어가죠. 컬컷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척하다가 슬립으로 빠지고요. 페이크를 쓴 거예요. 그러면 트월로 이렇게 컬컷으로 들어가는 선수에 대해서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한 명이. 그렇게 되면 모제스 무디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 명 따라 들어가죠, 얘가. 그리고 나서 스크린을 걸리니까 무디가 편안하게 슈팅을 쏠 수 있는 장면. 루니가 얼마나 워리어스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요. 자, 지금도 루니가 핸드오프 이후에 버디 힐드에게 석점을 던지는 척 하다가 곧바로 롤맨. 루니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1년의 과정에서 여기서 드리블 핸드오프, 그리고 버디 힐드와 곧바로 픽앤롤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루니가 엉덩이가 무겁고 발이 느렸다면 림까지 도달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롤맨이 림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오래 걸리면 그만큼 뒤쪽에 있는 수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빨라졌죠. 보시면 휙 들어가니까 패스가 다소간 좀 터프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잡아서 직접 마무리까지 하는 거죠. 물론 케번 루니는 뉴페이스가 아닙니다만 버디 힐드와의 투맨 게임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과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투맨 게임 하는 척 하다가 쿠민가의 석점. 쿠민가가 이번 프리시즌 3점은 거의 듀란트예요. 자, 그리고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핸드오프 하는 척 하다가 이런 장면도 굉장히 좋죠.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제2의 루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일반적으로면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빅맨에게 주변에서 이제 알짱거리게끔 하는 거죠. 어라운드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GP2가 어라운드를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보시면 토비와 케이트 커닝햄이 둘 다 정신머리 없는 수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디가 골 밑으로 가는데 공격수와 림 사이에 그 어떤 수비수도 없습니다. 근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만약에 시야가 구리다, 그 다음에 이런 볼 핸들링이 형편없다, 이런 패스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런 스킬이 좋기 때문에 이런 패스 가능한 거고요. 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아주 훌륭한 패스를 합니다. 외곽에서 저런 드리블 그리고 패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요. 저는 쿠민가가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얼리 오펜스 상황이에요. 쿠민가는 세트 플레이보다는 얼리 오펜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인앤아웃 드리블을 가져가면서 토비를 제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제이든 아이비가 도움 수비를 갈 수도 있고 디깅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합니다.
멈추는 거 굉장히 좋아요. 내가 저기서 무지성으로 들이받고 오펜스 파울 범하고 되도 않은 슛 쏴서 뭐 백보드 위로 넘어가고 이런 샷들이 많았었는데, 자, 쿠민가가 여기서 멈추죠. 그리고 아이비는 어쨌든 버디 힐드라는 최고의 3점 슈터를 버려두고 지금 도움 수비를 좀 깊게 왔어요. 바로 줍니다. 그쵸? 뭐하니 너? 앞으로 와서 막아야지. 뭐 네 달심이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쿠민가가 이런 상황에서 절제력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디힐드는 이 오리방댕이를 옛날 혜태 타이거즈의 김성환 타자처럼 내미는 순간 그냥 3점은 들어갑니다. 와이드 오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쿠민가도 발전했고 버디힐드도 탐슨의 공백을 메우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핸드오프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죠. 버디힐드가 어라운드에서 코너 쪽으로 박히니까 굉장히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장면도 워터스 3세가 3점을 넣었지만 모제스 무디의 전략적인 움직임. 자, 여기서 기 산토스가 네일 쪽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일 쪽에 서 있는 이유는 모제스 무디에게 플레어 스크린을 걸기 위함이고요. 여기도 지금 워터스 3세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슈터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무디와 워터스 3세를 여러분 보세요. 자, 스크린 걸리고 어때요? 패스로부터 멀어지죠? 이건 플레어 스크린. 그 다음에 요 세 명이 지금 3대3 액션을 하는데 뒤쪽에서 두 명은 지금 서로 크로스 스크린 합니다. 이 두 명은 공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지금 돌아 나가는 거야. 스테픈 커리가 있을 때 이런 움직임이 많잖아요. 공이 있는 3대3 액션, 공이 없는 2대2 액션인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고 지금 린 워터스 3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질러가지 못하고 스크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무디가 공을 잡습니다. 자, 1대1이 됐고 그 다음에 수비가 세팅이 됐지만 온통 이 선수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무디에게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라이브 앤 킥 비었죠. 굉장히 좋은 공격입니다. 막힌 것 같지만 23초를 썼지만 이런 공격이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이 스티브 커 감독이 원하는 농구가 픽앤롤이나 아이솔레이션도 물론 좋지만 시스템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 켈리 우브레 주니어 같은 선수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스템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이 켈리 우브레 주니어의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터 3세도 아주 좀 대견해 보이고 모제스 무디나 쿠민가도 이제 4년차가 됐잖아요. 리그에서는 4년차 이상의 선수에게 이제 벳이라고 합니다. 베테랑. 물론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지만 3년차까지를 보통은 연건으로 보고 4년차부터는 이제 베테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무디와 쿠민가의 이런 활약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티브 커 감독은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다. 커리와 그린이 중심이 돼서 이 두 선수와 함께 뛸 나머지 선수들 조합을 찾아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커리와 게리 페이튼 2세는 좋은 콤비다. 페이튼은 수비에서 커리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줬고 앤더슨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힐드의 슈팅은 팀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현재 골든스테이트는 프리시즌 전승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0월 19일 제가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하는데요. LA 레이커스와의 체이스 센터 홈 맞대결을 끝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물론 프리시즌이 정규 시즌의 성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전패보다는 전승이 좋지 않겠어요?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분위기 아주 훌륭합니다. 자, 정규 시즌 들어서도 이런 유려한 장면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 전승을 달리고 있는 프리시즌을 통해서 색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컨 유닛들과 이적생들의 경기력도 아주 훌륭한데요. 이 커리의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난 듯 보입니다. 프리시즌 첫 경기인 세크라멘토 킹스와 맞대결에서 53%의 성공률로 28개의 3점을 꽂아 넣었고 오늘 열린 디트로이트와 경기에서도 46%의 3점슛 성공률로 자신들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자, 에이스 커리와 또 젊고 빨라진 뉴페이스 사이에서 확실한 조합을 찾으려고 노력 중인 스티브 커 감독. 정규 시즌에서도 현재까지 내보인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